미래공부의 저자 박성훈입니다. 미래공부 오늘 5강 시작할 텐데요. 5편에서는 미래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주변에서도 예측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의 처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분석 기법들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게 미래까지도 맞을 거냐 하는 거는 의문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미래학의 목적이 미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학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미래가 틀려요. 제가 지지하는 학파에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할수록 틀린다. 근데 미래를 다양하게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부산물로 정확한 예측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사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필립 테틀락이라고 하는 유펜 대학의 교수신데요. 2015년에 슈퍼 포캐스팅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주요 골자의 내용은 뭐냐면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실험들을 이 테틀락 교수가 한 30년 동안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그룹으로 실험 대상자를 나눠요. 한 그룹은 미래를 제법 확신하는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미래를 확신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이거 중립적인 그룹이라고 쳐요. 이 확신하는 그룹은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에요. 이 중립적인 그룹은 미래가 어떻게 돼? 그러면 글쎄 그렇게 될까? 약간 비관적인,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영화 보러 갈 때 결론을 예측하죠. 그러면 내가 예측한 결론이 맞을 때 기분 좋아요? 아니면 내가 예측한 결론이 틀릴 때 기분 좋아요? 더 재밌어요, 영화가. 다를 텐데요. 내가 예측한 결과가 맞으면 영화가 더 재밌다 하는 그룹은 이 그룹이에요. 미래를 확신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룹. 근데 내가 예측이 틀렸는데 그걸 더 재밌어 하는 사람은 이 그룹이에요. 이 두 그룹을 놓고 질문을 줍니다. 거의 수백 개의 질문을 줘요. 예를 들면 뭐 8개월 뒤에 유로화가 강세가 될 거냐 약세가 될 거냐, 뭐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데 도대체 몇 개의 나라가 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발표를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시간은 8개월, 1년 요 정도로. 그러니까 8개월, 1년 뒤에 어느 그룹이 맞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을 줍니다. 어느 그룹의 정확도가 높을까요? 예측해 보세요. 이 그룹일까? 이 그룹일까? 결론은 이 그룹이에요. 미래를 확신하는 그룹이 더 잘 틀려요. 이 30년간의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갖고 미국에서 미래 예측 대회가 열립니다. 5개 팀을 꾸려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예측을 해봐라. 그러면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1등을 주겠다. 이런 대회를 열었거든요. 결론은 테틀락이 이끄는 그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정리한 것이 슈퍼 포캐스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룹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예측의 정확도가 높을까? 이 그룹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성실해요. 신중해요. 그리고 성찰적인 태도가 있어요. 성찰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과거의 내 행동이 잘했나?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과거를 다시 비춰보고 그게 올바랐나? 더 나은 대안은 없었나? 뭐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시각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성격이 있어요. 통합성이 있어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통합성. 그 다음에 정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추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미래를 예측할 때 이 현재의 상황이 과거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수집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요. 한번 이 얘기가 맞았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고 늘 예측을 하면서 다른 정보가 왔을 때 이 정보를 갱신하는 거죠. 이거 틀렸네. 아니면 이거 훨씬 더 좋은 의견이 있네. 이런 식으로. 성실함, 신중함, 성찰적인 태도, 다른 시각들을 아우르는 통합성, 상세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
그리고 지속적 정보 갱신, 이런 태도들이 이 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태도를 꿰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현재를 벗어나서 현재를 보는데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혹은 어떤 신문에서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다, 또 어떤 저명한 학자가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다른 정보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간과한 또 내가 무시한 정보가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를 하면서 이 종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측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미래학이 가리키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미래의 변화를 볼까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지, 미래를 하나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나 데이터를 막 끌어모으고 그런 짓은 안 해요. 미래학은 그렇게 가리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미래학에서 가리키는 요소들이 사실 이 그룹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미래를 더 잘 보려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저는 4가지의 능력을 갖추면 미래 변화를 잘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대한 준비도 잘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가지인데요. 저는 이거를 미래 자아효능감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미래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표하러 가는데 나의 이 한 표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꿀 것이다, 이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줄 거야, 그걸로 믿어. 그러면 나는 정치적 효용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자아효능감이거든요. 근데 미래 자아효능감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미래를 잘 예측한다는 거에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4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나는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 나는 무엇을 하든 나만의 해결 방법을 안다. 나는 남들보다 새로운 것을 곧잘 발견한다. 나는 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갖고 분석한다. 나는 문제가 있으면 장애라고 생각하기보다 배울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들에서 나는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능력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려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혹은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사회가 무시하거나 간과한 혹은 잘 모르는 어떤 요소들 간에 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미래학자들 중에서 좋은 미래학자가 되는 것들을 설명한 논문들을 보면 호기심이 자주 등장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호기심이 높은 사람들인 거고, 미래학자가 되는데 중요한 자질로 거론되는 덕목이거든요. 그런 것이 일종의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의 주요 흐름에 도전하는 능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나는 늘 하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 나는 배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바라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배움을 통해 깨달은 것을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본다. 나는 배우면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른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의 주요 흐름에 도전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현재에 갇혀져 있으면 현재 여러 문제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떠나면 마치 현재의 모습이 더 잘 보이듯이 이 미래라는 거울로 봤을 때 현재의 어떤 감춰져 있던 문제가 더 드러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걸 좀 어떻게 바꿔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재 주요 흐름에 도전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능력은 사회를 바꾸고 실천하는 능력. 이건 굉장히 액티브한 행동이기도 한데요.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나는 배운 결과를
스스로 잘 활용한다. 나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접 참여한다. 나는 배워야 할 과정을 스스로 계획한다. 나는 나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이 5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회를 바꾸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래는 미래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봤던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요청합니다. 이 현재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미래에 살 수가 없어요. 현재 문제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문제를 풀어낼 능력은 꼭 필요해요. 자, 4번째 마지막, 타인과 함께 배우는 능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또 한번 스스로 셀프 체킹을 해보세요. 나는 타인과 함께 배우면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더 잘 이해한다. 나는 타인과 함께 배우면 나의 지식이 더 잘 개발된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타인과 함께 지식을 찾아가며 다른 이를 배려하고 돕는 걸 좋아한다. 나는 타인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찾고 배우는 능력이 있다. 나는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서 배울 때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이 타인과 함께 배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능력을 갖출 때 미래에 대한 자아 효능감이 높고 그분들이 훨씬 더 미래를 더 잘 예측하고 미래를 바꾸는데 앞장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4번째 타인과 함께 배우는 능력은 되게 중요해요. 미래를 예측할 때 혼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워낙 미래들은 다양한 학문들이, 다양한 변화적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배운 분야로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예측했을 때 훨씬 더 균형 잡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4가지 능력이 미래 예측을 하는 그 워크숍에 참여하면 향상 된다고 믿습니다. 상지대 교수님 중에 최종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생물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변화의 적응자뿐만 아니라 변화의 창조자로 봐요. 이분은. 사실 동물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게 다죠. 근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굉장히 달라요. 특히 이분이 이제 연구하시는 게 면역학, 면역 있죠? 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높아지듯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적응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4가지 능력이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있는 거죠. 미래를 잘 예측한다는 것은 마치 저는 면역주사를 맞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면역주사 맞은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죠? 내 몸에 그런 면역체계가 없어요. 그런 균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균을 조금 투입한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새로운 건데? 이건 새로운 미래인데? 야, 이 미래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막 연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미래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가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존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미래 예측을 하는 것도 다양한 미래를 들어보는 거, 경험해보는 거, 토론해보는 거, 그 미래가 왔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얘기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면역주사를 맞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미래가 와도 면역주사를 맞은 분들은 그 미래 내가 생각해봤어. 내가 그 미래 다른 친구들하고 토론해봤어. 그 미래가 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우리 논의해봤어. 이렇게 생각해야 머리가 돌아가고 그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그런 거 없이 미래가 닥치면 그게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미래 쇼크예요. 쇼크를 받으면 생각을 못해요. 멍하니 있는 거죠. 멍하니 있으면 당하는 거죠. 멍하니 있으면 남이 만들어 온 미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미래를 예측해보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면역주사를 맞는 거다. 면역주사를 맞으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거하고 또 미래 예측력을 높이는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다. 우리가 미래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미래 예측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면역주사를 맞추는 것이다. 혹은 그 미래를 살기 위해 우리의 근육, 예측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미래 공부의 의미가 더욱 충만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5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